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경영학개론 1차 시험의 난이도가 워낙 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안 하세요. 그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심지어 있으시냐면, 문제풀이 때만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그건 약과예요. 그죠? 문제풀이 강의만 들어요. 근데 꼭 이제 저한테 메일이 오는 게 이거예요. 선생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문제풀이 기본 이론 강의를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풀이만 들어도 될까요? 이거 뭐예요? 답정여, 답정남. 그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나는 기본 이론 강의를 못 듣는다. 그래서 문풀만 들을 거다. 근데 그래도 되는지 나에게 확답을 해달라.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게 하셔도 합격은 합니다. 원하는 점수는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그렇게 막 벼락치기로 경영학개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1차 시험을 합격하고 2차 시험 들어가서 경영학 과목을 되게 힘들어요.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 경영학개론 공부를 하실 때 지금 어차피 8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거 동차로 일단 노려보려고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경영학개론 공부하실 때 2차 시험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부하시는 거를 권해요. 그러면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에 연계시켜서 공부하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이야기냐 한번 저희가 정리를 일단 해봐야겠죠. 자, 일단 경영학 구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책 구조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경영학 개론은 경영학 자체의 전반을 일단 개괄적으로 정리를 하는 건데, 경영학 전반은 저희가 총 일단 첫 번째 기초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경영학이 뭐고 경영학은 무엇을 연구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지라는 개괄적인 서론과 같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전략 경영이다라고 해서요, 이 경영학 자체에 전략을 도입한 새로운 시도라 보시면 좋겠는데, 이 전략 경영 자체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 저희가 최신의 경영 방식 자체를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일단 경영 조직론이다라고 해서, 자, 여러분, 이따가 저희가 나중에 조금 할 거긴 하지만 전략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전략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략이라는 것을 조금만 쉽게 말씀드리면 계획이에요. 그죠? 우리 기업은 이게 목표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계획대로 뭐 하는 거예요? 기업 활동을 해나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만 그냥 말씀드리면. 그죠? 그러면 이 계획대로 실행을 해서 목적을 달성하려면 기업은 뭐가 필요해요? 몸뚱아리, 조직구조. 그죠? 그 몸뚱아리 안을 채울 자원들. 그죠? 그게 기계설비일 수도 있고 인적 자원일 수도 있고. 맞아요? 자, 그래서 이 경영 조직론이라는 거는 몸뚱아리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 몸뚱아리 안에서 인적 자원들은 어떻게 배치할 거고, 그 인적 자원들한테 공유시킬 가치관은 뭐고, 그러니까 정신머리를 어떤 걸 박아놓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모아놓은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쪽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컨트롤을 해야 되죠. 그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 행동론, 심리학 이런 것까지 다 반영이 된 하나의 학문 체계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로는 그럼 여기는 뭐냐? 이 몸뚱아리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자체를 어떻게 내 말 듣게 할까? 어떻게 기업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까라는 원리를 고민하는 거라면 구체적인 그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 기법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인적 자원 관리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 기업 자체의 활동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면, 기업 자체는 어쨌든지 간에 자원을 사와서 물건으로 만들어서 갖다 팔죠. 그쵸? 그 일련의 과정과 관련한 연구가 바로 생산 운영 관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든 물건 자체를 뭐 해야 돼요? 잘 팔아야 되죠? 그래서 마케팅 나오죠. 그쵸? 그 일련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도 필요해요? 재무적 자원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재무회계. 마지막, 각각의 활동 자체를 뭐한다? 체계적으로 연결시킬 정보 시스템 필요해요. 그래서 경영정보 시스템 관련한 논의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경영학개론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세분화시켜보면 이렇게 총 8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공부하실 수가 있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대충 공부하느냐?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가 뭐한다? 2차와 겹치는 영역.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말씀드리냐면 동차로 좀 했거나, 근데 동차로 시작을 하는데 2차로 바로 시작하신 분들, 유예생, 아니면 헌동차들, 2차 경험이 있는 사람들, 2차의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반 정도는 끝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문제풀이만 듣고 딱 들어가요. 뭐 그러셔도 상관은 없지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가 전체 경영학개론에서 반이고 문제가 역대 기출된 개수만 보더라도
여기에서 한 반 정도 나온 거 맞아요. 여태 나온 문제 개수 다 합쳐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면 반 정도 끝냈고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한다? 그런 분들은 몇 개를 빼고 가요. 제일 먼저 여러분 뭐 빼고 싶어요? 그죠? 노무사를 선택했다라는 것 자체는 벌써 수치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경영학도인데 내가 지금 노무사 선택했다. 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니라. 그죠? CPA 아니고 노무사 준비하러 온 경영학도들은 재무회계 약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일 먼저 뭐를 뺄 것 같아요? 얘를 빼요. 그리고 계속 물어봐요, 저한테.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선생님 재무회계 안 봐도 돼요? 선생님 재무회계 안 봐도 돼요? 계속 물어봐요.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 최다 기출. 됐어요? 여태까지 여기 경영조직론, 인적자원관리, 뭐 전략경영 이쪽에서 나온 문제들 다 합치면 얘가 버금가요. 제끼면 안 되고 더 제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쉽게 물어봐요. 기본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낸다고요. 근데 이거를 제껴버리고 그냥 가면 조금만 그냥 시간 투자해서 한두 시간만 딱 보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거 다 날리고 오는 거예요. 했죠? 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지금 선생님 경영학개론은 어차피 2차랑 겹치고 저는 2차 시험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경영학개론은 문제풀이만 하고 갈 거예요. 근데 문제풀이만 하고 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기는 어차피 됐고 이 중에서도 얘는 빼고 또 뭐는 빼고 그냥 그것만 보고 갈래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망해요. 망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평균 60점 맞아야 되죠? 평균 60점 맞아요. 여러분 1차 시험 합격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이제 선택 과목인 것이 경영하고 다음에 뭡니까? 경제예요. 자, 그럼 경영학 선택한 사람하고 경제학 선택한 사람에게 뭐 해야 된다? 형평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뭐 해요? 표준 점수제라는 걸 돌려요. 표준 점수로 전환시켜서 나온다고요. 원점이 아니라. 선생님 저 2개 틀렸어요. 그러면은 몇 점 맞아야 돼요? 원점은? 92점 맞아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남들 평균에 맞춰서 점수가 조정돼요. 됐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가면 이거 애매하게 점수 맞아놔가지고 선생님 경영학 점수에 원점에서 점수가 떨어지면 저 평균이 60점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원점에서 점수가 올라가는 조정이 되면 간당히 60점 돼서 붙어요. 이런 아슬아슬한 그 딱 경계에 놓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민법이 힘들다 하더라도 효자 과목인 게 걔는 원점이에요. 자기가 맞은 개수만큼 딱 나와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쉽죠? 대충 공부해요? 그런데 표준 점수제 조정이 돼요. 남들 다 잘 봤는데 나 못 봤다. 그럼 이때부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하시고 원점에서 적게는 4점, 많게는 8점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웬만하면 골고루 빠짐없이 다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많죠? 골고루 빠짐없이 다 하기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뭐 해야 된다? 강약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럼 강약 조절을 하되 2차까지 생각해서 조금 스마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좀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기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기출 문제는 자, 기출은 그냥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저 기초 부분에서 어떻게 된다? 15개. 전략 경영 부분에서 11문제. 여태까지 나온 기출문제들 다 종합해서 분류한 거예요.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나온 거 전부 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저기 경영조직론. 경영조직론은 33문제. 인사관리 34문제. 생산운영관리 25문제. 그 다음에 마케팅 24문제. 자, 재무회계 가보세요. 43문제. 경영정보시스템 14문제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너무나 다행인 것 2차하고 중복되는 얘네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맞죠? 그쵸? 근데 어떻게 돼요? 예, 헐. 생각외로 많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빼놓고 가시면 안 되고 가볼게요. 그럼 얘네 2차하고 중복되는 얘네들은 2차용으로 정리를 하세요. 2차용. 됐어요? 2차용으로 정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오늘 나간 자료가 하나 있죠. 잠깐 볼까요? 과제예요. 여러분 과제인데 첫 번째 페이지 제목 보시면 뭐라고 써있어요? 1차 복습용 자료라고 돼 있죠. 그쵸? 2장 딱 넘어가면은 똑같은 자료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2차 복습용 자료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빈칸이 다르죠? 빈칸이 달라요.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과제해야 되는지. 아셨죠? 2차용으로 가셔야 돼요. 2차용으로 가셔야 되고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 1차 시험만 보려고 이 시험 준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자기 만족하려고 1차 시험 준비해요. 1차 시험 딱 합격. 아, 2차는 안 보려고요. 1차 시험 합격했다고 해도 어디 기업에 못 내요. 1차 시험 합격증 이거 내는 거 조금 약간 좀 비굴? 약간 좀 그래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 합격이 중요한 거라서 일단 1차만 하는 사람은 분명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 얘네는 뭐 해야 된다? 어차피 내가 필수 과목이 얘거든요. 인적자원관리. 그죠? 필수 과목에 들어가니까 어차피 해야 되고 내가 선택 과목을 만약 경조한다라고 하면 더 해야 되고 그죠? 선생님 저는 선택 과목 경조 안 할 건데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인사관리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 근데 경영학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인사관리만 본다. 경영학은 얘네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런 학문이에요. 근데 딱 얘만 떼서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고 안 보이는 거예요. 특히 얘하고 전략 쪽 같이 엮어서 이야기해보잖아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대충 공부한 사람들. 그렇죠? 얘는 어떻게 해요? 2차 용어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얘네는 어떻게 되느냐? 얘네는 너무나 다행인 게 뭐냐면 냈던 것만 계속 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냈던 테마에서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한다? 나오는 테마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강약 조절됐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아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 가는 거고. 자, 우리 시험이 이제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매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1차 지원자 수가 너무 많고 1차 시험 합격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1차 시험을 어렵게 내서 털 거다. 이런 소문은 매번 1차 시험을 앞두고 몇 달 전부터 돌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어렵게 나올 것 같아. 올해는 어렵게 나올 것 같아. 특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토익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워낙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요.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내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이 다 날아가거든요. 그죠?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커요? 인턴도 할 수 있고 연수도 할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걸 다 날려버릴까 봐 불안한 마음에 계속 최악의 상황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앞두고 1차 시험 앞두고 무슨 생각하느냐? 이 올해는 너무 지원자 수가 많고 작년에 1차 시험 합격자 누적 인원까지 봤을 때 2차 시험 답안지는 사람이 채점하는 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2차 시험 응시하면 안 되지. 그래서 왠지 올해는 1차를 어렵게 돼서 좀 털 것 같아. 2차 시험 응시자 수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럼 제일 불안한 과목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갑자기 경영학이 어렵게 나올까 봐 걱정 엄청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대충 공부했으니까. 됐어요? 자, 걱정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시험이 난이도를 올린다라고 하면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됐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공부 안 하는 영역에서 많이 내요. 어디예요? 재무회계. 작년 시험이 약간 그랬어요. 그렇죠? 공부 안 하는 데서 많이 냅니다. 그러면 재무회계나 아니면 또 뭐 공부 잘 안 합니까?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저기 생산운영관리나 이런 데 좀 몇 군데 있거든요. 자, 계산 문제 자체를 조금 내요. 문제의 숫자를 올립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것이 굉장히 계산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막 CPA처럼 어려운 계산을 내진 않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저 5과목, 1차 과목 5개를 한꺼번에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조정이라는 거 어느 정도 고려를 해줍니다. 앞에서 법학 지문은 엄청나게 보기 지문도 길어요. 어차피 그런 데서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영학은 이제 그 내용을 학습했는지 안 했는지 위주로 좀 간단하게 확인하는 편이긴 해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 냈던 테마를 어렵게 내는 거예요. 됐어요? 매번 나오는 영역이라는 것, 자, 나오는 출제 영역 자체에서 그대로 나오긴 하는데 출제 영역은 동일한데 여기에서 뭘 한다? 난이도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됐어요?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예를 들면 뭐 어떤 학자가 제시한 인간 욕구의 5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1번은 무슨 욕구, 2번 무슨 욕구 이렇게 간단하게 냈던 문제들이 나중 가면 엄청나게 설명 형태의 지문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대비할 수 있겠죠? 계산 문제? 어차피 간단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오는 계산 문제 위주로 가면 돼요. 그죠? 계속 냈던 테마들을 뭐 한다? 난이도를 올려서 물어본다. 어떻게 했어요? 2차형으로 공부했어요. 훨씬 심화 과정으로 학습했다고요. 나오는 테마는 계속 얘네잖아요. 계속 무조건 나오는 애들은.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난이도를 올려도 안전빵이라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웬만하면 경영학을 대충 할 수도 있어요. 대충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죠? 여러분도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제가 대충 하면 정신건강에 해롭지 않아요. 되게 쉽네. 뭐 복습 안 해도 되겠는데? 노동법을 좀 해볼까? 왜냐 아침 노동법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정신건강을 위해서 대충 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1년이라는 시간이 보통 귀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발목을 잡히도록 만들 수는 없다는 거. 됐죠? 자,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대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과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확실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10번밖에 못 만나는데 한 5회차, 6회차 가서 이제야 조금 수업 방식에 적응이 됐는데 근데 끝나요.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조금 방법 정리를 좀 하고 10번을 정말 후회 없이 완벽하게 좀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약간 수업을 진행할 때 판서가 있을 수 있어요. 판서를 좀 하는데 판서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고생해서 배워야지 기억에 남아요. 뭔 말인지 아세요? 자기가 손으로 써봐야지 알아요. 선생님 1차 시험은 그렇게 막 손으로 쓰고 막 정확하게 암기할 필요 없잖아요 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맞아요. 자, 1차 시험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차 시험이 있죠. 양자는 공부 방법이 좀 달라요. 혹시 우리 신쌤이 점선면 뭐 이런 얘기 해줬나요? 안 해줬군요. 안 해주셨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부분만 알아도 되지 그 부분들을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실까요? 자, 그래서 자 얘네는 부분. 예를 들면 얘네는 뭐가 되는 거다? 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점 그냥 독단적으로 알아도 돼요. 메슬로우라는 학자. 또 무슨 학자. 그냥 학자가 주장한 내용 단편만 알아도 풀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부분 돼 있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2차는. 그래야 뭐 한다? 답안 하나에 처음부터 끝까지 서술을 하죠. 그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게 하나의 장으로 이제 크게 보여야지 서론을 잘 써요. 면을 만들어야 돼요. 다르죠, 조금 학습 방법이. 그죠? 자, 그러면 얘네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수가 있겠느냐? 암기가 많아요. 그냥 외우면 해요. 그죠? 그래서 막 두 문자를 막 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두 문자 뭐뭐뭐고 그래서 여기는 뭐 어떻게 나오니까 이렇게 외워야 되고 암기 위주로 가면 되는데 얘는 자 점들을 연결까지 시켜야 되죠. 면까지 만들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암기뿐만이 아니라 뭐도 돼 있어야 돼요? 이해도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돼 있어야 돼요. 됐어요? 그럼 선생님 이해하는 게 대체 무슨 뜻이죠? 그걸 이제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수업용 공부하고 학문용 공부는 완전 달라요. 아셨죠? 완전 달라요. 제가 전공이 법학인데 경영학을 했어요. 법학하고 경영학 두 개를 다 했는데 처음에 공부를 할 때 경영학 공부를 하는데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얘는 뭐지? 내가 막 써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답이 없고 분명히 내가 한 번을 쫙 읽을 때 이해를 했어요. 책을 쫙 읽는데 이해를 쫙 했거든요? 책을 덮고 났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각인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대체 왜 그러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 아마 느낄 거예요. 민법 하고 왔으니까. 자, 법학은 일단 용어가 세요. 각인이 잘 되죠? 채권자, 채무자, 그죠? 채권자, 대위권. 그럼 그때부터 무슨 고민을 하냐면 이거 무슨 뜻이야? 용어 자체의 정의를 뭐합니까? 파고 들어가니까 머리에 각인이 쫙쫙 돼요. 근데 경영학은 뭐라고 해요? 기업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우리 일상적으로 맨날 쓰는 말이죠. 자원, 효율, 활용. 그쵸? 그러니까 머리에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학을 공부할 때는 키워드가 명확하게 잡히거든요? 근데 경영학을 공부할 때는 키워드가 안 잡히니까 얘가 1차 시험지에서 문제에서 딱 서술문을 봤을 때는 아 맞아 이거였지 하고 기억이 나는데 2차 시험에서 백지 주고 써보라고 하면 못 써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경영학 공부를 하실 때 수업용으로 공부하실 때 키워드를 좀 잘 찾아야 돼요.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암기할 대상 자체가 확실하게 잡혀야 되고 다음 두 번째로는 암기를 했는데 요거를 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답안지 쓰라는 거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됐어요? 딱 답안지를 받았어요. 오늘 과제 받았죠? 2장 넘겨보세요. 목 차 있고 그 아래 몇 줄 쫙 비어져 있죠? 여기에 대체 뭐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를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이걸 딱 받았다. 그럼 내가 지금 이 백지에다 뭐를 써야 될까? 이게 무슨 뜻인지만 쓰면 되는 건가? 근데 무슨 뜻인지만 쓰다 보면 경영학 답안지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목차를 재탕하고 있어요. 목차를 재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과학적 관리법에서 내용, 양가로 1번 과학적 과학관리 땡땡 표준화 나와 있죠. 그럼 뭐라고 쓸 것 같아요? 그 아래 목차를 재탕한 형식의 서술?
테일러는 작업 수행 방식 자체를 표준화하였다. 제목 그대로 재탕하는 서술이죠. 꽝이에요. 그거는 수업용 답안지가 절대 아니에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그렇게 해도 됐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알갱이가 없는 답안지인 거예요. 그럼 목차만 쓰지 뭐하러 그 아래 다짜만 붙여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래 이해를 해서 내가 지금 서술을 해야 되는 건 어떻게 돼? 뭐가 되는 거냐? 서술을 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셋 중에 하나예요. 보이나요?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기술, 설명, 예측.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문장을 찾아다가 너무 TV 옆에 같이 있나요? 얼굴이? 자, 이런 문장을 찾아다가 책에다가 체크를 해놓고 이제 그 문장만 계속 봐야지 머릿속에 경영학이 남아요. 안 그러면 경영학은 문장이 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문장인 것 같고 그게 그 말인 것 같고 다 아는 말인 것 같아서 답안지에 절대 못 써요. 막 공부하면. 그렇죠? 그럼 이 세 문장을 찾아야 돼요. 헐, 기술이 뭐고 설명이 뭐고 예측이 뭐지? 그렇죠? 기술은 여기서 학문적으로 기술한다의 의미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법학에서 공부하는 조문, 법학에서 이야기하는 정의, 개념정의, 학문, 그 용어 자체 개념정의 먼저 내리잖아요. 늘 법학은. 그렇죠? 정의, 또 뭐 들어갈까요? 눈에 그대로 보이는 객관적 특징,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답안지 쓰실 때 목차 잡고 그 안에 뭐 써야 돼요? 개념정의. 그렇죠? 아니면 이런 특징이 있다. 객관적인 특징 서술 이런 거 들어가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성격이 나와야 돼요. 기술로. 그럼 두 번째 설명은 대체 그럼 설명은 뭐지? 학문적으로? 설명 뭐예요? 얘는 원인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법학과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법학도 이거 하는 거잖아요. 법학도 이거 하잖아요. 몇 조문 나오고 기술. 그죠? 그 다음 용어 정의 나오고 그 다음 뭐예요? 판례 같은 거 볼 때도 오늘 노동법 판례 봤나요? 자, 판례 같은 거 볼 때도 어때요? 각하한다, 기각한다 딱 나오고 그 다음 무슨 얘기 나와요? 왜냐하면 이유가 쭉쭉쭉쭉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굳이 하나 더 붙는다고 하면 예외가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경영학이 법학보다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냐면 법학은 이거래요. 예측. 그래서 조직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법학, 여러분이 만약 판사예요? 판사가 내가 이 판결문을 썼을 때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런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걸 고려하면서 판결을 써요? 그럼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법학이 경영학보다 공부하기가 쉬워요. 근데 얘는 어때요? 내가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이런 장점, 이런 단점이 나오는구나까지 예측을 하면서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학문인 거예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 답안지에도 이 세 가지만 나오면 돼요. 그럼 이제 목차 아래다가 내가 무슨 말을 써야 될지 아시겠죠? 됐어요? 과제를 하려면 지금 이거 아셔야겠죠? 아무거나 그냥 막 써오고 목차 재탕하고 있으면 안 돼요. 됐죠? 요걸 가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거예요. 선생님, 요즘 저는 글쓰기가 어려워요 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우리가 카톡, 메시지 이런 거 많이 보내죠. 그리고 인터넷에 워낙 친숙한 세대다 보니까 일단은 쓰는 문장 자체가 다 비문.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장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아니면 심지어 더 심한 경우는 뭐가 돼요? 교수님 저 해독을 못해요. 어디까지가 서술어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목적어고, 어디까지가 주어고 전혀 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 해석할 때 우리가 주어, 목적어, 동사 막 끊어가면서 보죠. 전혀 그런 분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글 쓰는 거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펜이 안 나간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뭘 써야 되는지 알려줬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의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수험가에서는 글빨 하나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문장이 짧을수록 좋아요. 길어질수록 여러분 비문되거든요. 아셨죠? 짧게 쓰시는데 그냥 주어하고 동사 있으면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세 개만 딱 있으면 돼요.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교수님 책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 쓰고 싶겠죠, 그렇게. 그죠? 그대로 갖다 쓰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공부할 게 만만치가 않게 많고 외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쵸?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대충 키워드, 여기서 이 단어는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키워드 있죠? 키워드는 그대로 쓰되 나머지 문장은 자기 문장으로 그냥 세 가지 맞춰 쓰시면 돼요. 하셨죠? 그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제가 1차형 나왔네요. 1차는 뭐만 하면 된다? 명사 암기만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다, 이게 무슨 뜻이다. 왜요? 어차피 시험장 가서 지문 보기 읽으면 이게 이거지 라고 연상이 돼요. 그죠?
시험지 안에 뭐가 있다? 답이 있어요. 연상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보시는 것처럼 아래 내용을 쭉 읽고 아 이거 뭐지? 라고 명사로만 뭐 할 수 있다? 뭐 하면 돼요? 채울 수 있으면 돼요. 자, 근데 2장 넘어가면 2차용이 나와 있죠. 2차용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1차용으로 과제하면서 쭉 읽었던 문장 있죠. 그 문장을 키워드 위주로 자기 문장으로 바꿔서 쓰는 연습해봐야 돼요. 자기 문장으로 바꿔 쓰는 연습. 이게 지금부터 연습이 안 되면 당장 9월달에 뭐 2차 시험 강의 듣고 할 때, 2차 과목 듣고 할 때 답안지 쓰라고 할 텐데 어떻게 쓸 거예요? 막막하겠죠? 갑자기 백지 주고 선생님이 자기한테 답안지 쓰라고 해요. 웬일이야, 나 이거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라고요. 그래서 과제가 이런 형태로 나갈 거예요. 아셨죠?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답안지 쓰는 양식도 모를까봐 다 맞췄었어요. 그거 채우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냥 줄 글로 쓰거나, 그죠? 칸도 계속 바꿔야 되고, 아이고, 이거 칸이 넘어갔네, 말하면서. 그죠? 그러니까는 양식도 좀 보시면서, 아, 답안지, 2차 시험 답안지 이렇게 생겼구나. 답안지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라고 조금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1차를 끝내고 2차로 갈 때 조금 뭐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정착을 정말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경영학은 여러분 분명히 나중 가서 발목을 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용어도 인상이 안 남지. 그게 그 말인 것 같지. 내가 분명히 첫 번째 봤을 때, 두 번째 봤을 때 책 한 권을 끝내잖아요. 그럼 두 번째 회독을 또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봤을 때 첫 번째 봤던 내용과 두 번째 보고 있는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경영학은? 머리에 각인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답안지를 딱 쓰려고 하면 글짓기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한다 한 글자도 못 쓰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해야 된다? 경영학은 최대한 구조화. 내가 자꾸 책을 볼 때마다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봤을 때는 이 문장을 봤는데 두 번째 보니까 갑자기 그 문장이 아니라 다른 문장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회독수를 늘려도 머릿속에 각인되는 문장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이런 문장들은 찾아서 밑줄 그어놓고 그 문장만 계속 보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찾으면 돼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경영학은 이런 학문이에요. 모든 학문이 다 이런 짓을 하는 거고. 아셨죠? 자, 이렇게 접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1차 교재에는 좀 문장이 충분하진 않아요. 문장이 충분하진 않기 때문에 보시면서 조금 명사 위주로 가시되 2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자료로 나가요. 그죠? 그러면 경영조직너 인적자산관리 할 때까지는 계속 이런 자료가 나가겠죠. 그죠? 그리고 이 과제 같은 건 조금 충실히 하시면서 가시면 참 좋겠어요.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된다? 기출된 테마 위주로 가시면 됩니다. 전체 설명은 드리지만. 아셨죠? 자, 그거 하나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럼 뭐 복습하는 순서는 됐죠? 우리 수업 나가면 정리한 내용 복습,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기출문제 풀이를 계속 할 거예요. 한 챕터마다. 공인노무사 시험에서의 기출문제는 다 있어요.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기출문제 풀이가 숙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1차용 복습자료하고 2차용 복습자료 채워오는 거. 이렇게 해서 조금 몇 순환씩 좀 돌려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